18. 로스토프는 프라츠 마을 부근에서 쿠투조프와 황제를 찾도록 미리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대장 같은 자도 하나도 없었고 그저 뒤범벅이 된 잡다한 군대만이 왁자지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한시바삐 이 무리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말을 몰아댔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아군의 혼란은 더욱더 심해졌다. 그가 말머리를 들여놓은 큰 길에는 포장마차를 비롯한 각종 마차들이 운집해 있고 온갖 병과의 러시아 병, 오스트리아 병들의 부상한 자와 부상하지 않은 자가 득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프라첸 고지에 포진한 프랑스의 포병대에서 날아오는 포탄의 음산한 울림 밑에서 모든 것이 한데 뒤범벅이 되어 꿈틀거리고 있었다. 폐하께서는 어디에 계시나? 쿠투조프 각하께서는 어디에? 로스토프는 붙잡아 세울 수 있는 한 붙들어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한테서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한 병사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는 억지로 대답을 하게 했다. 아, 여보세요. 벌써 오래전에 모두 저쪽으로 갔지요. 앞쪽으로 줄행랑을 쳤소. 병사는 무엇이 우스운지 낄낄 웃으면서 뿌리치고 가려다가 로스토프에게 말했다. 로스토프는 분명 취해 있는 이 병사를 버리고 고관의 시종이 아니면 조마사인 듯한 사나이의 말을 세우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다. 그는 황제가 1시간쯤 전에 이 길을 마차를 타고 전송역으로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황제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로스토프에게 밝혀주었다.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로스토프는 말했다. 틀림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겠지. 내가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나도 이젠 폐하의 얼굴쯤은 알고 있어요. 페테르부르크에서도 여러 차례 배운 적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창백한, 정말 창백한 얼굴을 하고 마차에 타고 계셨지요. 내 필의 검정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우리들 옆을 날아갈 듯 달려 지나가셨습니다. 이젠 폐하의 말도 마부 일리아 이바너이치도 알아볼 만한 때가 아닙니까? 확실히 마부 일리아는 폐하 이외의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갈 리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로스토프는 상대방의 말을 놓아주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옆을 지나가던 부상을 당한 장교가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총사령관입니까? 그렇다면 각하께서는 포탄으로 전사하셨습니다. 가슴에 맞고 전사하셨습니다. 우리 연대에서. 전사가 아니야, 부상이야. 하고 다른 한 장교가 정정했다. 누가 말입니까? 쿠투조프 각하가 말입니까? 하고 로스토프는 물었다. 아니, 쿠투조프 각하가 아니라 저 뭐라고 하더라. 뭐 어떻든 마찬가지야. 살아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자, 저리로 가십시오. 바로 저 마을로요. 저기에는 사령관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호스티에라레크 마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 장교는 지나가 버렸다. 로스토프는 이제 무엇 때문에 누구한테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보통 그러므로 말을 몰았다. 황제는 부상하고
싸움은 지고 말았다. 지금은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로스토프는 가르쳐 준 대로 저 멀리 탑과 교회가 보이는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이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어디 있으랴. 황제와 꾸뚜조프가 설사 부상하지 않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소위님, 이쪽 길로 가십시오. 그쪽으로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고 한 병사가 외쳐댔다. 단번에 당합니다. 어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하고 다른 하나가 말했다. 어딜 가시는지 알아. 이쪽이 지름길이야. 로스토프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들은 방향으로 나갔다. 이제 이렇게 된 바에야 어떡하나 마찬가지다. 만약 폐하께서 부상을 당하셨다면 나 같은 건 목숨을 아낄 필요가 없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프라첸 마을에서 도망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은 장소로 들었었다. 프랑스군은 아직 여기는 점령하고 있지 않았으나 러시아 병은 살아남은 자도 부상을 당한 자도 오래전에 도망치고 없었다. 마치 잘 경작된 밭의 보리단처럼 덜에는 일제샷지나마다 10명에서 15명 꼴의 전사자와 중상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부상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씩 함께 기어 모여서 때로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유쾌한 신음소리를 냈다. 로스토프는 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말을 몰았다. 그는 무서웠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진 것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이에 자기에게 필요한 용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성한 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사자와 부상자만 흩어져 있는 이 들판을 향한 사격을 멈추고 있던 프랑스 병들은 기마 부관의 모습을 보자 그쪽으로 포구를 돌리고 서너 발의 탄환을 날려보냈다. 그 슛슛 하며 바람을 끊는 무서운 울림과 송장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은 로스토프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자기 연민이라는 하나의 인상에 융합되었다. 그는 최근에 받은 어머니의 편지를 생각해냈다. 지금 내가 이 들판 가운데에서 이같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대포의 관역이 되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도대체 어떤 느낌이 드실까? 호스티의 라제크 마을은 싸움터에서 퇴각해 온 러시아군으로 인해 역시 혼란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집결해 있었다. 프랑스군의 포탄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아 총소리도 아련하게 여겨졌다. 여기서는 이제 누구나가 싸움이 패배로 돌아간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었다. 로스토프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누구 한 사람 황제와 꾸뚜조프의 소재를 대답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황제의 부상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는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진 까닭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황제의 시종으로서 싸움터로 나갔던 시종장 돌스토이 백작이 핏기 없는 겁먹은 얼굴로 황제의 마차를 타고 싸움터에서 도망쳐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어떤 장교가 마을 끝 왼쪽에서 누군가 사령관의 한 사람 같은 자를 보았다고 로스토프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로스토프는 이제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품지 않은 채
다만 자기 양심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산베르스타처 말을 몰아서 마지막 러시아 군대를 지나갔을 때 도랑에 에워싸인 채소반 옆에서 로스토프는 그 도랑을 보고 서 있는 두 기수를 발견했다. 흰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쓴 한 사람은 어쩐지 로스토프에게는 낯익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또 한 사람 낯선 쪽의 기수는 훌륭한 밤색 말을 타고 있었는데 이 말도 로스토프에게는 낯익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도랑 쪽으로 나아가더니 말에 박차를 가하고 고삐를 늦추며 가볍게 건너편으로 뛰어넘었다. 말의 뒷발에 채여 둑의 흙이 조금 무너졌다. 그는 갑자기 말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더니 다시금 본래 있던 쪽으로 도랑을 뛰어 넘어와서 흰 깃털 장식을 단 기수에게 공손히 말을 건넸다. 자기같이 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로스토프가 그 모습에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어 어쩐지 부지중에 주의가 끌린 그 기수는 얼굴과 손으로 거부하는 몸짓을 했다. 이 몸짓을 보았을 때 로스토프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여태까지 찾아 헤맸고 존경해 마지 않던 황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나 이런 쓸쓸한 들판 가운데 혼자 있는 걸 보면 혹시 폐하가 아닌지도 모른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때 알렉산드로가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로스토프는 자기 기억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던 더없이 사랑하는 얼굴의 윤곽을 보았다. 황제의 얼굴은 파리한 데다가 볼이 푹 꺼지고 눈은 쑥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우아함과 보드라움이 전보다도 더 넘치고 있는 것이었다. 황제의 부상설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스토프는 행복했다. 또 황제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도 행복했다. 그는 직접 황제를 배알할 수도 있다. 아니 반드시 배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돌고루코프로부터의 명령을 상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치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오랫동안 사모하여 오던 소녀와 처음으로 단둘이 되었는데도 밤마다 마음에 그리고 있던 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어 얼어붙은 몸을 달달 떨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조금이라도 때를 늦출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도망쳐 나갈 방법은 없는가? 하고 불안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로스토프는 무엇보다도 가장 바라고 있었던 것에 도달하였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황제에게 접근하여야 할지를 몰랐다. 게다가 지금 황제에게 접근하는 것은 때에 어울리지 않고 무례하며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무수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아, 이게 뭐람. 나는 어쩐지 폐하께서 혼자서 낙심하고 계시는 것을 좋은 기회로 기꺼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 같구나. 지금과 같이 슬픔에 잠긴 순간에는 낯선 자의 얼굴은 폐하의 눈에 불쾌하고 마음 무겁게 비칠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나는 지금 폐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잠깐 폐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입이 타고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전에 마음속으로 폐하의 의전에 나갔을 때
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무수한 말들은 지금 하나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더구나 그런 말들은 대부분 전혀 다른 조건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승리와 개선 때와 특히 그가 부상하여 임종 때 진술될 것이었으며 폐하가 그의 용감한 행위를 치사하면 그는 사실에 의해서 확정된 자기의 사랑을 숨을 거두면서 폐하 앞에 피력한다는 그런 광경을 예상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미 저녁 4시가 가깝고 전투도 패배로 돌아간 지금 어떻게 우익에 대한 명령을 폐하께 물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안 된다. 단연코 나는 폐하 옆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폐하의 명상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폐하께 싫은 눈빛을 하게 하고 싫은 생각을 품게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는 것이 낫다. 고 로스도프는 결심하자 비애와 절망을 가슴에 품고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해 주저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황제 쪽을 연방 돌아다보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